제 가장 친한 친구가 왕세자를 수도의 기생 집단에서 빼냈는데 누가 왕세자에게 남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저는 재빨리 소리치며 닭장박 옛집으로 내려가는 게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다리는 통하지 않았고 제 수많은 여자친구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 친구는 왕세자와 이혼하려고 했습니다. 이혼이 뭐야? 예쁜 여자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가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옛집의 젊은 주인이 두 사람과 동시에 외출했는데 그중 한 명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해서 사람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왕세자와 그의 남동생은 서로 갈등이 많았지만 같은 사다리에 있던 남동생이 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심는 곳에 남동생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심는 오빠와 눈이 마주쳤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은 사랑 이야기에서 튀어나온 듯 눈 깜짝할 새에 몸과 마음이 오가는 전국 규모의 대면 장면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내가 머리가 2m 높이였던 것을 보고 어머니를 부르짖을 때까지 때렸던 문장이었고 지금은 1m 깊이로 내려갔다. 심장은 내 가장 친한 친구의 남동생이다. 이모, 아무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 이 이야기는 보름 전에 해야 해. 그리고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내 몸이 갑자기 술을 마시러 갔는데도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하늘에 쉽게 파게 되는 나인데도 그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 상인이 집에 남아서 선행을 하지 않았어. 심지어 혼자 술을 마시러 갔는데 무슨 뜻일까? 결혼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그녀가 나쁜 짓을 했으니 하루에 한 번은 진지한 키스를 하는 거야. 내가 바람을 피울 때마다 그녀는 항상 핑계를 댄다. 난 이미 정원을 차지했어. 제대로 살아야 하고 가족이 그리워야 하는데 나는 공부하느라 밤을 새웠어. A형인데 그녀는 정원을 차지하러 갔지만 몸을 팔지는 않았어. 게다가 네가 가족에게 강요받아 A형이 된 것도 아니고 정략 결혼인데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이인데 네가 그녀에게 누구를 자랑해야 하겠니? 무슨 강장제를 받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녀는 대답했다. 가볍게 말해서 넌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는 외부인이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난 그를 10년 동안 사랑했어. 한마디에 나는 아우가 되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뜨거워지며 빠르게 떨렸다. 그를 사랑해. 10년 A형이니까 꽃가의 외부인은 나야. 수수아, 넌 정말 잘해. 몰래 이런 큰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전에 사랑에 빠졌지만 일방적인 사랑은 해본 적이 없고 10년 동안 누군가를 몰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다. 정말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어. 수수, 너는 정말 잘해. 왜? 내가 왜 아무도 사랑하지 않느냐고 묻기 전에 너는 사랑은 좋은 게 아니라고 했어. 화가는 옛날 사람들처럼 마음속에 있어. 이건 내가 조언할 수 없어. 정말 조언할 수 없어. 수수는 웃고 입술은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나는 10년 동안 몰래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했어. 큐도 기뻐서 돌아섰다. 나는 여전히 그때와 같은 자만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녀의 달콤한 눈은 행복하지 않았다. 다음번에는 알아볼 수 없는 여자에서 완전히 변신해서 이제는 가장 두꺼운 스모키 눈, 가장 꽉 끼는 치마. 맑은 물처럼 마셔. 나는 그녀에게 가게에 가자고 했고 파인애플은 그녀의 감정을 그녀 앞에 내려놓은 여자가 좋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었다. 나는 물었다. 이야, 내 자책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며 병에 하나씩 따랐다. 이 너부인과 장난치며 이렇게 마시는 모습은 처음 봤다. 이제 와서 그걸 갖고 싶어 안달이 났다. 좋아하거나 묻고 싶다. 어머니가 너를 돌보고 계시니까. 네가 아이를 낳거나 집에서 너를 부양해야 할 사람이 없어도 옛날에는 여자가 아내가 되는 건 쉬웠지만 시어머니가 함께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그래. 그것도 말로만 가득했다. 나는 물을 한 병 더 따라주며 투아퐁의 안택의 밖에 다른 여자가 있다고 말했다. 내 친구의 시집온 투아퐁도 투옥도의 아름다운 왕자였고 내가 15년 동안 몰래 사랑했던 남자였다. 전에 그녀가 안택에 벽돌을 주려고 했을 때 나는 강하게 반대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만 했을 뿐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익을 위한 결혼이었지만 너무나 단순했다. 더 이상한 것은 구출된 후 집에서는 열려 행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안택의 안타는 조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 깨어날 수 없고 오직 스스로 깨어나야만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미끼를 먹은 후 뇌는 특히 냉정해지고 머리는 처음에 자신을 성찰합니다. 사랑의 환상은 정상이고 결혼의 환상은 뇌를 마비시킵니다. 가는 것은 그저 키스하려는 것, 종이 위에 서 있는 것일 뿐이지만 그에 대한 제 감정은 진짜입니다. 그는 좋은 아내를 원하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아내는 쉽게 얻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결혼하고 나중에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당일 그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바로 해외로 날아갔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결혼 3개월 만에 저를 소개시켜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숨기고 싶어 했고 저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간직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계약한 날 이후 바람을 틈타 외국으로 떠나려고 했고 제 친구는 이 슬픈 미망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자가 외출한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매달 아내에게 약간의 용돈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와 제 자신의 말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이 시를 떠올립니다. 그녀가 저와 함께 외출하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적 만족을 위해 돈을 보낼 것입니다. 왕자는 저를 부양하기 위해 가고 저는 저를 부양합니다. 사실 제가 저를 기억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런 남자를 포기하는 것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매달 적지 않은 지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이 부족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녀가 변하는 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그는 해외로 나가서 즐기고 군에서 신문을 꼼꼼히 감독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의 일정은 손바닥만 하지만 그는 계속 가족에게 달려가고 그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는 외국에 자신을 그렇게 서두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계속 궁금해합니다. 이제 저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관료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전에 아내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의 가족이 관료의 병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을 통과하기 위해 편리하게 여자를 시켜 결혼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저는 추측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랑 이야기는 도처에 있고 그림의 이야기는 더욱 종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결혼을 위해 새 아이를 낳아달라고 부탁할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무에는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제 계획에 있습니다. 아빠는 큰 소리로 다 읽어보셨지만 너무 문학적이어서 식당 안 사람들이 모두 눈을 돌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잔을 채워드리고는 아빠가 쉽게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 어서 마셔요. 우리가 앞장서서요. 이 요리는 목이 막힐 것 같죠. 저는 마치 아빠의 마음속에 관리의 병이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이 요리를 남기려고 애쓰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가 귀국하셨을 때 관리의 병이 많이 따라다녔다고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무슨 나무지. 정말 목이 2개야. 안심해. 여기서 아빠에게 경의를 표해야지. 자, 저 2개의 틀은 어디 있지? 바로 아래에 있는 제품을 가리켜 줄게. 요아! 내 테이블로 와서 과감하게 행동해봐. 이 3번째 식당은 내가 처음 졸업했을 때 열었는데 내가 어쩌겠어. 출세하려고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타입이 아니거든. 그때부터 3번째 레스토랑을 여는데 투자했어요. 뻔뻔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흥분하는 걸 보니 이미 네 마음인 걸 알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면 더 이상 그들의 취향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를 다시 끌어당겼죠. 직책을 받으러 오지 마. 어쨌든 시범 운영은 수도권에서 죽음으로 여겨져. 움직일 수가 없어. 이 3번째 가게는 네 마음인데 태양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까지 흔들리게 하지 마. 나는 즉시 이해했다. 이해했다. 어둠을 벗고 어둡게 놀고 머리가 뭉치로 변하고 평생 기억하지 못할 하나를 때리고 계획을 다 생각했을 때 쉽고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고 쉽게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수도의 유명 인사였고 냉혈하고 계략을 꾸몄다. 그가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도 그의 속내가 훤히 보였다.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옆에 서서 수수가 차에서 쫓겨날 경우를 대비해 그녀를 부축할 준비를 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수수의 불행한 삶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말없이 나를 노려보더니 직접 몸을 굽혀 차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차를 돌봐주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설탕 과일에 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새 입술은 도톰해서 마치 두툼하고 욕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놀랍게도 구청풍은 반박하지 않았다. 안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것도 좋은 아내이자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다. 수수에게 다른 두 사람이 있었을까? 이번이 내가 가장 친한 친구를 재평가하려는 의도를 처음으로 물었던 때였다. 마치 그 의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 나는 이미 범죄에 휘말려 있었다. 내가 직접 청펑 씨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먼저 집으로 데려갔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항상 청펑의 사진, 12장을 가지고 있던 삼부서 매니저에게 다리 한 쌍을 주었다. 안타의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나에게 보고할 것이다. 다리 한 쌍을 방금 다 낀 사람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매니저에게 이미 지점을 주었고 요리사는 그 사람을 가게 뒤 작은 골목에서 보았다. 아주 좋다. 안타가 내 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순종적으로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약간의 예감이 들었다. 마지막 초대 후 문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친구가 차에서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3번 매니저에게 돌아가라고 가르쳤을까. 시간 관리가 진행 중이었던 건 사실이었고 나는 곧바로 3번 매니저에게 달려갔다. 매니저는 매우 현명했고 문 앞에 서 있었고 요리사와 땀범벅은 뒷골목에 있었다. 내가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자루를 뒤집어 쓴 사람 위에 직원들이 착지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다행히 그들은 거기 죄 없었다. 자루 속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렸을까? 바로 나였다. 너희들은 누구야? 매니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어나려고 하는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요리사. 직접 해야 합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스스로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정말 이끌 가치가 없어. 이 자루는 아직도 쉽게 일어서려고 애쓰고 있었고 나는 곧바로 막대기를 던져 그를 3번 걷어차 완전히 쓰러뜨렸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나와 나는 학교에서 검은 커플로 불렸는데 한 명은 손을, 한 명은 입을 사용했다. 학교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신살 커플이라고 불렀고 고양이가 우리를 볼 때조차 우리는 서로를 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나는 사랑을 위해 자제했지만 결국 불량배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고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저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운전사로 일했습니다. 한 번은 온 가족이 강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폭도와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럭을 강 끝까지 몰고 가서 온 가족을 구하고 무사히 데려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물가애였고 우리 가족은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아직 시골에 살고 있던 나와 어머니를 도시로 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고용되어 고액 연봉을 받는 요리사가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선택되거나 보살핌을 받아 귀족 학교로 바로 전학하여 중학교에서 그룹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해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물레끝처럼 온화하고 석탄처럼 검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그룹이라는 병든 소녀와 같은 아름다운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선량하고 그룹 또한 착한 소녀입니다. 어머니는 시골 소녀를 도시로 데려온 저를 결코 얕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문내 어머니가 시골 소녀라고 저를 비웃을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일어서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토토는 항상 온화하고 강인했으며 암송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없었고 소매는 빛나고 있었고 하늘은 침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죽은 여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위대한 죽음의 책, 토를 읽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위대한 죽음의 책을 따르는 애완견처럼 저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괴롭힘을 많이 받을수록 더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수수의 강아지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름다우면서도 관대한 소녀.
그리고 매일 아침 자신을 지키기 위해 거액을 쓰는 소녀에게 누가 감동하지 않겠어요. 큰딸이 제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고 놀이공원까지 전부 사줬을 때 너무 기뻤어요. 큰딸을 데리고 나갔더니 큰딸은 제게 돈을 다 써버렸죠. 수수는 돈은 있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구두에 등록하고 큰딸을 끝까지 지키기로 했어요. 수수는 언젠가 자신을 괴롭히는 자는 나를 적으로 돌리는 자라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뻔뻔하게 선언한 후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몇 배나 늘어났죠. 그제야 수수가 항상 고립되어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모습은 마치 외로운 그녀의 길을 가는 선녀 같았어요. 왜냐하면 수수가 언젠가 두 사람만 함께라면 더 이상 고립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 후 우리는 힘을 합쳤습니다. 한 명은 조개머리를, 다른 한 명은 서양식 움직임을 하며 영원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커플이 되었습니다. 수수의 아버지조차도 제가 남자라면 꼭 사랑하는 딸을 저에게 시집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수가 결혼할 때, 서양에서 다른 남자와 서양에서 결혼할 때 저는 항상 아내를 잃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특히 수수의 처우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주먹을 휘두르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깨어나서 땅에 자루를 메고 있는 사람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자들을 위해, 고집스러운 자들을 위해, 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위해. 자루에 든 사람들은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저는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매주 소녀를 바꾸지만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얼굴을 일그러뜨릴 지경까지 갔지만 여전히 소녀를 가질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는 실제 사람이고 모두 같은 사회의 자매이며 모두 가까운 친구입니다. 방금 돌아왔으니 오늘은 너에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 매질을 당하고 나면 방이 한동안은 순종할 거라고 생각했어. 며칠 동안 잘 안 되던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지지해줬지. 요즘 방이 자주 병원에 간다고 했어. 아픈 관리들을 병원에 데려가려고 8-9번이나 간다고. 항상 활기차고 태평한 젊은 코코넛 관리였는데 한 남자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됐어. 그녀가 방을 정말 좋아한다는 게 보여. 지원기 아픈 관리가 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자 평소처럼 야릇한 표정이 사라졌어. 마음을 다해 살겠다는 의지도 없어졌고 욕망과 고통만 남았어.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한숨을 쉬며 그녀의 어깨를 부축해줬어. 그녀가 그에게 속할 수 없을 때 나는 말했지. 네가 그녀를 도와야 해. 한 번 보면 잠재의식 분지 증후군에 걸릴 거고 한 번 보면 위대한 선원의 편에 설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소매를 활짝 펴고 위로 올라가. 거기 두고 그냥 여기만 가면 약간의 분노로 대체될 거야. 열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양면성이 없어. 난 죽은 책이야. 행동하는 게 편하지 않아. 그녀가 앞으로 나올 때 내가 가장 깨어있게 해줘. 나는 곧바로 환자가 누워있는 병원과 병실 번호를 알아냈다. 연구생이 내 눈으로 그 병실에서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조용히 추위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수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다음 일은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복수는 수수의 몫이야. 나를 위해 나서는 많은 일들은 수수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야. 나사방 안에는 단 한 사람, 남자 한 명뿐이야. 나는 덩굴 냄새를 살짝 닦은 후 기계에 내 머리를 쏟아부었다. 나는 캐물어 보았다. 네가 에어실 여자애 말이야. 그 여자애랑 같이 시골로 돌아가는 거야. 손님의 말에 불을 붙여 나타난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 넌 누구야? 그가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너무 편향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의 얼굴에 표정이 떠올랐다. 나약한 장난기. 저편에 있는 공간을 가득 채우는 아름다움 같은 것. 그녀는 공간이 너무 넓고 아픈 사람이 중요하고 남자다. 나는 곧바로 무언가를 떠올렸다. 얼굴에는 서로 너무 오래 사랑하면 두 사람이 점차 서로를 이용하게 된다고 적혀 있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치고 이용하는 것도 유혹적인 행위다. 나는 그의 얼굴을 보니 그녀와 닮은 모호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갑자기 깨어나 깨달았다. 나는 이해했다. 모든 것을 이해했다. 너무 놀랐지만 재빨리 반응했다. 투탐이 5살이든 무리든 투탐은 여전히 투탐이다. 나는 점점 너무 많은 것을 안고 오고 있다. 비열한 사람, 놈들 무리. 투아퐁 씨가 이런 사람 경찰관일 줄은 몰랐다.
예상치 못하게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를 속여 요정의 가짜 아내가 되게 했다. 캠의 남자 심장이 화난 듯 문자를 보냈다. 벌써 저녁인데 오빠가 있는 가짜 장소에 댄스룸이라니. 아내는 있었지만 아내는 이렇지 않아 보였다. 오늘은 네가 사람으로 사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 캠 은구는 멍하니 있었다. 목소리가 익숙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때렸다. 봇뺨이 찡그린 얼굴로 강하게 소리쳤다. 상대방이 내 뺨을 맞았고 온몸이 돌아서서 발로 찼다. 내가 관계를 망쳤다. 누구를 버렸나. 다시 차갑게 웃으며 괜찮은 척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녀의 방 주인이라고 인정했지만 이제는 감히 인정할 수 없었다. 캠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듣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는지 눈을 크게 떴다. 아니, 발로 찼어. 오해였을까? 나는 그녀의 방 주인의 여동생이었다. 나는 그가 못된 짓을 한다고 생각하며 믿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내 전화가 울렸고 토트에게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 있니? 벌써 해냈어. 최신 정보에 따르면 병원에 있는 사람은 공주의 여동생이야. 방을 차지한 사람. 네가 맡았을 거야. 뭐라고? 정말 바보야.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왕자의 여동생. 수도를 바라보니 방금 뺨을 맞았던 게 생각났다. 손도 저렸다. 다리가 부드럽고 따뜻해졌는데 테이블이 2미터 길이로 남아있는 걸 보니 악어시 1미터. 심장이 여동생으로 변했어. 이 절대적인 여자는 정말 세상을 뒤흔들었어. 작은 물줄기가 전화에 대고 소리치는 줄 알았어. 왜 이제야 말했어. 나는 고양이처럼 이성적이었고 방금 알아냈어. 며칠 전에 공주의 여동생이 구타당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에는 그 때문에 병원을 왔다 갔다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방금 공주의 여동생이 병문안을 왔다가 토와 함께 병원에 왔다. 30분 후. 나, 저또, 도아뽕양, 국항보난, 그리고 찐이 작은 병실에서 저울 위에 서 있었는데 모두의 표정이 멋졌다. 서로를 바라보며 모두들 표정을 짓고 구하고 싶어서 부끄러워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을 때렸네. 내 가장 친한 친구 토토. 바로 이 작은 속임수. 코트와 퐁이 병을 보고 나를 보고 한숨을 쉬며 이 남자는 내 아내 외에는 아무도 안 입고 있고 아이를 들어올리고 있는데 나도 감히 만질 수가 없어. 콧감이 말했다. 오늘 나를 때린 사람이 기억나. 지난번에 네가 문을 열고 닫는 걸 봤을 때 본 사람이야. 아직도 찐 탑보다 무리를 잡으러 나가고 있어. 불가능해. 이 사람이 내 올케야. 콧감도 정말 커. 정말 신우이 얼굴을 보니 절친이 집 모퉁이를 돌고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장난치고 있으니 이런 수준의 방종은 정말 최고다. 내가 먼저 틀렸고 여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내 절친과 몇 권의 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지점 이름을 통해 몰래 설득해야 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은폐하려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 방금 나는 그를 때렸다. 나는 다시 지점을 칠했다. 내 방식대로 비단실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방금 바람을 보냈는데 풍문의 월문병이 아직 나라로 돌아오지 않았다. 내 말은 그는 아직도 월문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내 동생이 돕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다가가서 풍문 쪽으로 몇 명을 쏘았다. 풍문은 내 동생을 조금 당황하게 했고 속수무책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린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해서 또 그녀를 불행하게 만든 거지. 구진화는 소리를 내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사촌이 아직도 어린애를 위해 놀고 있는 거야? 그는 손을 흔들었다. 기록에 따르면 의사는 내 건강도 나쁘다고 했고 일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출연 후 황파티에서 회복해야 했다. 그날 내 다리는 액체에 흡수되어 걷기도 힘들고 누군가 돌봐줘야 한다. 두 사람만 투투에게 전화해서 오해였다고 했으면 진심으로 사과해야지. 아니면 투투에게 전화해서 날 돌봐달라고 해. 꼭 간보이 맛. 내가 여기 있는데 덩홍 씨가 내 동생 집안을 망쳤어. 거절하려던 순간 토토의 신호에 걸려서 올라가. 라고 말했다. 그는 나이도 많고 미혼인데 우리는 몇 년 동안 함께 일해왔고 눈빛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 나는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돌볼게. 평생의 절친과 가까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지만 캠 씨는 지금 저는 물살을 가르려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라고 쓰고 있어요. 그의 셔츠를 잡아당기고 몸을 숙여 목에 팔을 두르고 가까이 끌어당겼는데 그때 그에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제 가장 친한 친구. 당신과 저와 가족이 될 때까지 기다릴 권리를 갖고 싶거든요. 라고 말했어요. 답을 얻기로 마음먹자마자 노란 손에 붉은 반점이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순진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음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가 진심으로 순진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를 들어 그가 목욕할 때 저는 열정적으로 그의 청소를 도와줬어요. 저는 2줄짜리 잠옷을 입었는데 일부러 젖기 쉬운 종류를 골랐어요. 파란색 코끼리는 방금 씻겨 내려갔고 젖은 천이 제 몸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녀는 목욕 가운을 허리에 잠깐 두르려고 실을 잡고 있었는데 아마 낡았을 거라고 불평했어요. 나는 그의 등을 천천히 문질러 그가 마르고 근육이 단단하다는 것을 알아챘다. 만진 곳은 붉게 달아오른 것 같았다. 나는 놀리려고 기다렸다. 그 핫한 경비원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나와 그의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소를 끝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나는 그의 등을 문질러주며 내 심플하고 멋진 옷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그의 앞에 섰다. 아래를 문질러야 할 필요는 없었다. 그는 문질렀다. 아래를 문질러야 할 이유가 뭐야? 하지만 그녀 앞에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의 다리는 다쳤고 걷는 것도 힘들었다. 내가 조금 도와준 것도 당연했다. 그녀에게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남자다. 다 큰 남자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렵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가가 거의 온몸을 그에게 밀착시켰다. 그저 도와주기만 했지만 그는 기꺼이 나를 도왔다. 전혀 두렵지 않았다. 뜻밖에도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몸도 무너졌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부츠를 내려다보며 표정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내게 경례를 하게 함으로써 규칙을 부여했다. 여전히 척하는 건 정말 잘했어. 얼마나 오래 척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보름 후 친한 친구가 문자를 보내왔다. 최신 조사 상황을 업데이트했는데 그 멍청이들, 노인이 방금 가족들에게 보고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상류층의 힘센 남자들을 딸에게 맡기려 했지만 그녀의 수준을 보면 그런 결혼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형처럼 가족을 부양할 여자를 찾을 것이다. 치맥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빨리 돌아와. 네가 없으면 실크의 삶은 비참할 거야. 나는 어머니를 열쇠처럼 돌봐줄 거야. 수수는 강물에 한 걸음만 내디디면 나머지는 바다와 같다고만 말할 수 있었다. 수수의 어머니는 정말 전문가다. 비단만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수수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함께 학급을 세웠던 기억이 떠올랐다. 정말 눈길을 끌었다. 그때는 학급 전체가 학급을 세운 것 같았다. 수수는 재촉했다. 너는 빨리 내 가문에 시집가서 우리 가문을 세울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 남의 나라를 세울 거야. 나만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태어났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수수가 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걱정되었다. 당신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감정은 눈먼 어머니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비밀스러운 고대 캔비는 집에 숨어야 할 정도로 계획했지만 저는 즉시 병을 집어들고 캐비닛 안에 굳건히 서 있었고 우리는 응답했습니다. 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1000번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셔츠의 문을 여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묻고 하인을 불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지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손을 잡고 가게를 열었습니다. 가끔씩 혼자 술을 섞는 것도 정상입니다. 저는 분위기를 풀어주며 그에게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함께 사는 남자 근처에서 우리 사이는 더 이상 멀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아주 가깝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 앉아 여유롭게 가장 한 사람을 안았습니다. 저는 연인의 가까이에 있었고 그의 손에 살짝 기대야 했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그는 약간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코를 킁킁거렸고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본질은 약간 씁쓸했지만 뒷맛은 달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달콤 쌉싸름한 만남처럼 시험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윗단추 2개를 풀고 소매를 무릎까지 걷어올려 탄탄한 근육을 드러냈다.
게임 속 나날들은 그가 나에게 완벽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을 은밀하게 하게 했다. 몇 가지 용도, 잘록한 허리, 아이가 부르기를 갈망하는 모습.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목마른 풍경을 더 많이 바라볼수록 그래, 그가 외쳤다. 사형 선고서를 외치며 나는 차갑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밋밋한 것을 잡았고 그의 눈은 뜨거웠다. 그 후 나는 유리잔 속의 작품이 내 것보다 더 맛있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첫 번째인 척하지 않고 가볍게 유리잔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불타는 눈 아래서 천천히 다가가 그의 입술에 내 입술을 맞대고 속삭였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물을 크게 한 모금 마셨고 나는 낄낄거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가 최면에 걸린 사이 나는 그에게 키스했다. 잠시 후 나는 눈을 뜨고 그의 단단한 진주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붉게 달아올랐고 거의 불타오르는 듯했다.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물었다. 그들이 여자애들 책을 가지고 있어서 기뻤기 때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키스하는 법조차 몰랐다. 알아야 했고 당연히 알고 있었다. 그러더니 나를 데려가 물기 시작했고 진짜 키스는 정말 끔찍했다. 그의 뻣뻣한 모습을 보고 나는 선생님, 다른 진주들도 이렇게 강해요.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물론 자신감 넘치는 대답을 했다. 굳은 입 덕분에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그는 끝났다. 나는 침대에 편안히 앉아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못해 라고 소리쳤다. 그의 손은 수치심 때문에 붉게 일그러져 있었고 분명히 깊은 상처를 받은 듯했다. 나는 눈을 감았고 그는 나를 두려워했지만 상관없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가족이 되고 싶었기에 이 작은 분노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마침내 고백하기로 결심한 듯 처음이었다. 나는 그가 조금 서툴렀던 모습. 방금 전에 그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 유형의 사람은 진정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한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무슨 비가 오던가요? 그녀는 한 번도 말아본 적이 없는 새 매트를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려고 했었고 고개를 돌리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전의 사랑 이야기는 모두 연기였습니다. 그는 황당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황당 파티를 좋아한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들은 그저 가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을 뿐입니다. 저는 제 저급한 제품을 동생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한 플레이보이 걸을 만들어 사람들이 방심하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지나가던 행인처럼 보였던 그 사람은 사실 사랑에 빠진 순진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후 제가 목욕을 하러 침대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는 갑자기 저를 이용하고 다시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저를 웃게 한 건 저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고민형 아래에 무릎을 꿇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매력에 의지해서 한 달 만에 온몸을 조심하게 하고 복숭아꽃 어린 주인을 데려왔습니다. 바람은 말을 할 수 없고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아직 활발하게 일하고 있지만 하룻밤 만에 몸이 빨리 자라도록 보냈습니다. 토토를 위해 수십 장의 아주 새로운 간편, 혼인신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반응하지 않고 니엔 나 빼고 너 사진 수십 장 찍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우리 둘이 밀크티 파티에 참석했는데 재미삼아 쉽게 결혼하려고 수십 장의 가짜 사진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토는 이번에는 그냥 뭔가를 주기 위한 거라고 반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간편 혼인신고 사이트의 개인정보 페이지를 열었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자세히 살펴보세요. 저는 토토, 젠장. 하룻밤만 초대했는데 벌써 간편 혼인신고서를 손에 들고 구르고 있다니. 어떻게 계속 포기할 수 있니? 방금 고통스럽고 축축한 월급을 풀어주고 태연하게 문자를 보내 몸을 돌려 받아냈다. 사실 인간 세상까지 일이 진전될 줄은 몰랐다. 몇 번 더 끌어내야 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캠이 갑자기 가족이 결혼한다고 했다. 그럼 또 뭘 싸워야 할까? 우리 둘은 곧바로 첫 번째 싸움을 깨고 등록하러 갔다. 토토는 엄격했지만 캠의 무리는 어린 스승에게 수천 개의 꽃과 잎을 건네주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얀 잎을 붙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연애에 그렇게 까다로운 사람은 그에게 쉽게 부탁받았다. 어젯밤 누군가 내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기에 얼굴이 붉어지며 너라고 문자를 보냈다. 진짜 나를 고른 사람은 바로 나였다. 그들의 가족은 이틀 연속으로 가족 잔치를 열었다.
어제는 토토를 환영하기 위해 집 안이 술병으로 가득 찼고 오늘은 내가 콕햄을 따라 맹인인 척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 콕햄은 여전히 나를 잡아먹었다. 긴장하지 마. 우리 엄마는 사람을 안 먹어. 당연히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오늘 나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나를 공식적으로 만나게 될 테니까 이번에는 그녀 곁에서 솔직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멀리서 수수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시누이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생계에 별 관심이 없었던 예비 엄마는 나처럼 평범한 여자아이인 구진을 유난히도 바라보았다. 순간 폭발한 듯 두 사람은 날아가며 화를 내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냈다. 아이는 나처럼 착한 여자아이에게 제멋대로 고통을 찾아냈다. 수수는 곁에서 불에 기름을 붓고 속였다. 엄마, 결국 그게 네가 바라는 거 아니냐. 제인, 넌 고집이 세서 말이 많구나. 나도 곧바로 순하고 어른스러운 척하며 협조했다. 맞아요. 엄마, 앞으로는 며느리로서 진심으로 효도할게요. 집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벽돌처럼 검으셨습니다. 모든 가족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 가족은 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가장 친한 친구는 매우 잘 협력하여 혼잡한 전투를 돌파하여 집에 온 어머니가 식사 중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게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나와 투토는 물론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당하이. 발코니 밖에서 쇼참은 앤트란게 부드럽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초투아퐁도 나와서 소녀를 옆에 앉히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초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방에 들어와서 나를 니엠니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초투아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목욕을 하고 있었고 진초참은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미래의 며느리는 여전히 안트람이에 대한 감정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한 번 내 동생의 눈이 그녀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초참은 거기에 서서 나를 풀어 그녀를 뒤로 끌어당기도록 했습니다. 꼬 투아퐁은 형의 셔츠 자락을 잡아 뒤로 잡아당기며 태연하게 말했다. 그게 다야. 아내가 자는 거야. 꼭 함은 작은 폭죽을 터트리려 애썼다. 너도 다오라는 단어와 함께 자야지. 형과 함께 자면 안 돼. 구청풍이 물었다. 새 집은 정했어. 구진의 첫째 딸은 이미 정해졌는데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길 바라는 거야. 구청풍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성 동쪽에 있어. 너희들은 서쪽으로 이사가. 구진은 엄격했다. 돌아가야 해. 구진은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구진도 너와 비슷하지만 오늘 오후에 불러서 내 옆집을 고르게 했다. 구청풍은 세수를 하고 잠을 잤다. 그러고는 모든 게 끝났다. 구진은 오빠가 걱정하는 걸 느꼈다. 좋은 자매가 가까이 살고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왜 오후에 행복해야 하지? 구청풍은 지루하고 머리가 아팠다. 두 사람이 오래 함께 산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다. 흑백이 굳어지고 현실이 되지 않고 말만 하면 삶이 될 텐데 얼마나 큰 문제인가. 첫 번째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구진은 자매의 파괴력이 어떤 것인지 금세 깨달았고 그 힘을 합치는 방법을 찾은 후에야 깨달았다. 설 연휴가 끝나고 구청풍은 다시 해외로 날아갔다. 이번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찾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이번에는 정말 아픈 관리에게 달려갔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병원 가운을 입은 연약한 소녀가 어리석게도 행복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구청풍은 거울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 등만으로도 매혹적이고 우아한 분위기를 풍겼다. 사진은 마치 남녀 주인공의 화보 촬영, 현장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눈썹이 많은데. 이 사진은 도시에서 찍은 거야.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엄마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분명한데 이 사진을 너한테 준 건 분명 좋은 의도가 아니었을 거야. 놀라지 마. 분석하지 않을 거야. 내 눈으로 직접 봤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넌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여자친구들을 끌어안으려고 애쓰고 다들 그를 연애 고수라고 자극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무대에선 아직 서툴고 현장의 감정만 알 뿐이야. 수수. 복잡한 심정이군. 계속 말했어. 게다가 투퐁도 너한테 감정이 있다고 전에 말하지 않았어. 정말 상관없으면 이 사진 찍어서 물어봐. 수수는 술에 취해 있는데 토는 입을 열어 묻지 못해. 토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만 사랑할까봐 두려워해.
그의 본심은 이상하고 절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토는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여기서 토는 왜 영화에서 여주인공이 분명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추가 문자열을 오해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해합니다.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람도 약해지고 모호해지고 묻고 싶은 말조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토토처럼 활기차고 평온한 소녀조차도 사랑에 직면하면 예민해지고 쉽게 압도됩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관점이 없고 표면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입술을 가리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전히 설득하고 도발하고 싶었지만 토토의 다음 움직임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토토의 배는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나는 내 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도록 놔두고 그 아버지를 누구와도 공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갑자기 동요했습니다. 당신은 임신했습니다. 토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야. 임신한 지 2달 됐잖아. 그냥 돌리려고 한 게 아니라 2달이나 됐어. 땅이 넓어서 임신이 3번이면 더 크니까. 나는 곧바로 이혼을 극복했다. 토토는 나를 보며 이혼하든 말든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테이블을 쾅 닫으며 말했다. 상관없어. 네가 이혼하면 나도 이혼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토토를 지켜줄 거야. 나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혼하기 전에 표면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남의 말을 믿지 말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일정이 길고 깊더라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솔직해서 뭔가 잘못되면 직접 시험해 봐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토와 나는 밤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일찍 준비를 한 다음 바로 박린으로 향했다. 득은 우리 둘이 박린에 도착한 직후 고향에 있었고 출장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탁자를 흘끗 보고 서류 더미를 보았다. 이혼 서류였다. 콕햄도 집에서 막 끝내고 온 것이었다. 아내의 이름을 제외한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이혼 서류였다. 우리는 각자 한 부씩 들고 향로 아래에 놓았다. 그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물었다.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좋은가? 코카엠, 신우이를 화나게 한 게 뭐였더라. 서로 마주보더니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국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비원에게 전화해서 긴 이유를 물어보려 했다. 경비원은 두 집주인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휴가를 주었다고 보고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멀리서 그들이 책과 안경을 쓴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바로 가슴에서 누군가 말했다. 상대방이 변했군. 천천히 가. 이 말을 들은 두 형제는 깜짝 놀란 듯 즉시 일어섰다. 방을 좀 봐. 아들아, 안아봐. 아들아, 경비원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젊은 도련님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누가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현지어를 공부하면서 엘리트들을 착취하는 악당의 이야기를 즐겁게 읽고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이미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 명은 우상 같았고 다른 한 명은 술에 취해 무한한 힘을 발휘하며 하룻밤 사이에 수도를 뒤집어 놓고 아내를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속물이었습니다. 헛소리 그만하세요. 누가 그렇게 과장하는 겁니까? 기름이 떨어졌지만 저는 수도의 상황을 손등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 술집 전체가 스파이 포인트 네트워크였거든요. 저는 위장이 좋아서 인터넷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집 매니저가 알려줬어요. 지난 이틀 동안 방을 구하려고 애쓰고 돌아가며 저희 행방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제 돈을 팔려고 하는데 매니저를 데려갈 만한 가치가 있나요? 가슴을 두드리며 걱정 마세요. 여러분, 다 알려줬어요. 당신과 저 외에는 아무도 저희에 대해 모르죠. 라고 안심시켜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 용감한 매니저가 두 젊은 주인의 압박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어요. 우리 계획은 아주 간단했어요. 독일에서 잠시 재밌게 놀다가 문병을 찾으러 가는 거죠. 우리가 나타나면 저희 행방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 둘은 독일에서 거의 한 달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임산부들은 음식이 바뀌는 걸 잘 견뎌내죠. 안 그러면 베이징에 간다고 두리안을 먹을 테니까요. 오늘은 꼭 두리안을 먹어야 해요. 아침 일찍 비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에게 두리안을 사다 주러 갔어요. 과일을 따자마자 두리안을 사왔는데 바로 토했습니다. 평소에는 두리안을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왜 누군가를 위해서만 사왔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맞추었고 동시에 충격적인 의미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두리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변했습니다. 저는 바로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이번 달에 저주를 받았나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독일 물을 먹을 사람이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자고 한 다음 내일 같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세요.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가려던 병원이 바로 그 환자가 치료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강을 확인한 후 우리는 곧바로 환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마니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진정한 관리의 기준은 작고 약하고 건망증이 심하고 매우 순진합니다. 몰래 그녀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피보다 낫다고 입을 열었다. 시험바람의 남편이 그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다. 엄마는 가볍게 눈을 깜빡였다. 그냥 아프다고. 말을 마치며 그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큰 눈을 들어 돌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시험바람이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녀를 매우 흥분시켰다. 나는 내 작은 머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낫다. 내가 그녀를 기절시킬 것이라는 것은 아니다.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더 낫다. 나는 추매나였다. 정기적인 고통이 계속 공격했고 그때 예기치 않게 납작한 머리카락과 밝은 눈을 가진 독일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나에게 뛰어올라 어머니를 껴안았고 매우 친밀했다.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이게 내 버전입니다 라고 소개했다. 엄마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준비되었다. 그는 내 약혼자였다. 독일에서 공부한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3년이었다. 이 비밀은 나와 토트토를 뜨거운 물 한 잔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가만히 앉아있게 했다. 엄마는 너무 화가 나서 우리는 다시 서로에게 말했다. 좋아. 우리는 각자 물 한 잔을 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는 물처럼 홀짝이며 거칠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젠장. 꼭 투아퐁이 나보다 먼저 결혼할 줄은 몰랐어요. 얼마나 미운지. 또 졌어요. 좋아. 엄마가 앞장서서 또 졌어요. 엄마는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꼭 투아퐁과 글쓰기와 채팅에서 2번이나 경쟁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라에서 독일까지 공부는 했지만 글을 다시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글을 다시 봤다면 영화처럼 떠도는 그 사진들은 어떨까요? 꼭 투아퐁의 짝사랑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장의 사진이 있는 걸까요? 하숙으로 쏟아지는 나라에서 제 가장 친한 친구는 어지럽고 쉽게 기분을 상하게 했고 방금 뒤틀린 이야기를 즉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전날에 엄마를 만났고 다음날 아침 꼬투아퐁과 꼭 까문 방린에 맞춰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조용하던 꼬투아퐁은 이번에는 입을 다물고 계속 일해야 했고 친구의 오보를 연주하며 나를 때렸다. 꺽함도 그 기회를 이용했거나 엄마가 독일 유학을 보내줬는데 학교에 가라고 했어 라고 말했다. 독일 유학을 가면서도 누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라 하겠는가. 멀리 떠나고 싶어지는 건 쉬운 일이지. 그렇지. 내 동생은 굿굿을 10년 동안 몰래 사랑했다. 만약 진짜 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굿굿일 수밖에 없고 다른 누구도 될 수 없다. 비밀스러운 사랑. 10년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서로 몰래 사랑하는 모습을 본 2사람의 얼굴은 쉽게 상처받았다. 오호환. 여기 2아내는 몰래 사랑하는 커플이었지만 항상 상대방이 위에 있었다. 관계가 각자 일방적인 사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감춰졌다. 그 사진 속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다. 구지는 편리하게도 청펑양과 어머니 사이의 첫 번째 메시지인 수십 장의 사진을 제게 보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만삼촌의 딸이시죠. 그해 저는 결혼을 거부했지만 2 가족의 좋은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소녀가 아파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연히 저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삼촌에게 물으러 왔습니다. 구청풍은 매우 적절하게 대답했고 이미 욕심이 많았지만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후 우리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구청풍은 편리하게 그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는 웃고 태평한 소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약혼자에게 그를 그 남자를 잃은 남자의 한 구석에 불과하다고 농담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로 인해 오해가 생겼습니다. 수주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가짜 사랑 여자 때문이었고 저는 거의 함정에 빠질 뻔했습니다. 구청풍과 수수의 오해가 풀린 후 구지는 나를 끌고 나가 수수가 이혼을 원한다고 했다가 잊어버리고 나중에 나도 이혼을 요청했다.
그가 뭘 잘못했을까? 침대에서 한 키스가 아직도 좋았던 거 아니야. 나는 눈먼 척하며 코를 만졌다. 그의 잘못이 아니었다. 솔직히 인정했다. 사실 도시의 여자에게 준 거였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다. 굳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나랑 결혼한 거 나한테 끌려서 그런 거 아니었나? 나는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당연히 아니었다. 입을 열었다. 어떤 남자를 본 적이 없었나. 가장 친한 친구와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았다면 우선 그는 약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걸어갔을 것이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상처받은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구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을 밀고 도망쳤다. 전처는 아직 자리를 차지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때 매니저가 문자를 보내왔다. 특별한 동기가 생겼는데 오늘 밤 뵙시겠어요. 사장님. 그래서 나도 입에 달렸다. 그날 밤 3번 반은 평소와 정말 달랐다. 센터의 몸은 훈련도 받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회전하는 댄서들로 가득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드러움은 볼수록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 후 그는 조심스럽게 재킷을 벗고 주도적으로 내 지필실로 들어와 가볍게 섹시한 춤을 추었다.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었다. 입이 선택으로 가득 찰 때까지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짧은 척하며 양동이 속으로 끌어당기며 춤을 추었다. 얼굴 아래에는 잘생긴 구치네 같은 얼굴이 있었다. 언니, 나 좀 봐. 나는 유혹적인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녀는 믿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멀리서 태어난 노인의 문에 입을 맞췄다. 여전히 가벼운 남자였을까. 구치는 매혹적이었다. 그의 눈은 마치 물을 뚝뚝 떨어뜨릴 듯 굴러다니며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했다. 이번에는 연습을 많이 했고 부르면 분명 좋아할 것이다. 예전에는 이런 무심한 말투가 정말 좋았다. 상황이 거의 통제불능이 되었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끈 하나를 꺼냈다. 검사 결과가 바뀌어 구친 앞에 던지자 의사가 고개를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그걸 좀 잡아봐. 책을 줘. 안 돼. 안 해. 아직 웃음이 다 안 나왔어. 스토리가 끝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